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자평진전의 칠살장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강의하기가 무척 수월합니다. 자, 그런데 관살장에서의 이 원문을 보시면 원문에서도 이 경도라는 분이 이걸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명나라 양반이에요. 예, 명나라 양반인데 어떻게 이걸 벌써 점을 보셨나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사주풀이를 하셨나 뭐 했나 모르지만, 자 보세요. 관살이 혼잡되었을 때,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 내무나 그 사주를 들고 왔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 유불가, 가한 것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불가,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경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또 모르겠고요. 이게 유백원 주예요. 이 유백원 주는 또, 유백원이라는 분은 또 명나라 양반이거든요. 네, 그럼 이 유백원의 이 주를 누가, 진수함 선생이 명리학원이라는 적천수 지묘죠. 명리학원이 아니라 적천수 지묘에다가 이걸 실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적천수 지묘에 의해서 이 철조 선생이 이렇게 임시주를, 저는 임시주라고 편리하게 얘기했죠. 유백원 주들 유시주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 임 선생이 이걸 지금 설명을 뜨고 계신 거예요. 관살에 대해서 30가지예요. 자, 봅시다. 좀 찬찬히 읽고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살이란 관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즉 관이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신앙하면 돼요. 일주가 강하면요, 그 살을 관으로 쓸 수 있다예요. E, A, V, B예요. 이건 수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수거인데, 이건 왜는 수밖에 없어요. A로서 B를 삼는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살로서 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살도 관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관이 살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관즉 살이야 라고 했어요. 그건 신약 환자가 EAVB 라고 해서 또 관은 살로다 변한다는 거예요. 관은 살로서 여긴다. 일주가 대단히 강해요. 이런 때는 그죠? 그러니까 무불이니까 여기서 제하는 것이, 불이 살곤 살이 그렇게 곤란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주만 강하면 살도 막 쓰라라는 거예요. 정관이 서로 잡됐다 라고 하면요, 단지 뿌리만 없으면 그냥 살을 쫓아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관이라도요. 그래서 관을 제거하는 건 뭐에 달렸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불과 양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식신이나 상관을 쓰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관을 제거할 때는요. 식신이나 관을 써서, 상관을 써서 관만 제거하면 된다. 합살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린 거 아니? 합해서 오든지 합해서 가든지 그 마땅함만 얻으면 된다. 그리고 독살, 살을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그 승권이라는 건 곧 뭐예요? 월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제복, 제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직장이 그 청룡, 깨끗하다, 용신으로 쓰겠다는 소리예요. 이 칠살이라도요. 중살, 그런데 유제, 이걸 중살일 때는 제해줘야 되는데 일주는 통근해야 된다. 이걸 유제, 제할 때 일주를 통근이 있어야만이 제사를 하려고 덤벼들지, 통근하지 않으면 이거 제사를 못합니다. 절대. 왜? 살은 나를 공격하고 제하는 식신은 나의 기운을 빼니까 이거는 일주가 반드시 강해야 돼요. 그래야 제사를 해서 그 사람이 사주가 훨씬 좋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주가 어떻게 권형, 좋을 때
지금 저 뭐야 권리를 저울질한다. 아이고 이거 저울질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이 어디 법원에서요. 이렇게 딱 어떤 여자가 이렇게 딱 붙들고 있죠. 이게 다 저울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는 거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주를 생했을 경우 이건 바로 살인상생을 한다는 거예요. 용지고보라고 해서 용 좋은 소리죠. 용은 그런데 이건 뜰지자예요. 용의 뜰이라는 소리죠. 높이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대골로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걸어다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일주가 임재, 일주가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땐 제재약살, 재성이 약한 살을 도와주기만 하면 엊그저께 제재약살격 했죠. 살이 용신일 때 일주가 충분히 재성을 감당하면은 제재약살격으로 그 안탑명제라고 해서 기러기 한자예요. 기러기 탑에다가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적천수에서나 자평진전에서나 살을 제한다든지 이럴 때는 일주의 힘을 보라는 거예요. 일주의 힘을. 똑같아요. 격만 봐서는 안 된다. 격만 봐서. 오늘 사례명조가 또 격은 좋은데 운이 안 좋아서 깨진 사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살이 중한데 일주가 가벼워요. 이러면 뭐가 되냐? 즉 어떻게 비빈요 즉요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실로 만약 살이 미약하고요 재함이 지나치면 이건 제살태가예요. 그러면 뭐야? 수학이 무성. 이거는 비록 공부는 했어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가 오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사주는 제 사주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항복. 눌러 제복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휴운이라 해서 좋은 말로 하지 말아 좋은 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연에서 물제 만약 연에서 정관이 있을 경우는 웬만하면 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살이라도요. 그래서 이 일이 뭐예요? 취위 권기 어떻게 하나의 자리를 딱 취하지 않은데 권세가 귀하다라는 건 뭐 하필 시상존칭 시상에 있는 것만 귀하냐 연에 있는 것도 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살이기 살을 제했을 때 길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빙 모두 의지해야 된다. 제조지공 잘 다루어야 된다. 우리도 제조라고 하죠. 약을 제조할 때 그 공이 있으니 차살이공 이거 보세요. 살을 빌려서 권세를 누린다 라고 하면 이것은 묘함이 있다. 중화지리에 묘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봐서 살이 능멸한다는 거예요. 쇠주 일주가 쇠했을 때 그 살이 능멸하면 연구해 보면 반드시 그 집은 기운다. 그러니까 결국 일주가 약할 때 살이 있으면 살이 그 일주를 가지고 능멸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집안은 기울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지 마라 여기까지예요. 국이 득살 살신을 얻어갖고 모름지기 현이 활토한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살도 반드시 일주를 능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운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뭐죠? 그 천간 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만합시다.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일주가 왕에서 상가 혼야 뭐 할 수 있다 서로? 일주가 왕하면 섞여도 가능하다. 일주가 휴수하면 불가혼야 섞일 수가 없다. 섞일 수 없어요. 장차 금 여기에서 장차 살분육동 살을
6가지로 나눠서 일활, 지난번에 설명한 일활 제자약살이 있고요. 오늘 살인상생을 할 겁니다. 인성을 쓰는 거예요. 차, 여, 소시, 소, 시험자. 내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적천수 징에는 빠졌겠죠. 내가 소리가 하면 빠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대로 똑같이 징에 올려놓으면 설하고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임철주 선생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소 시험자. 여러 번 시험을 했을 때 분열 상세 우후 뒤에다가 분열 일일이 나누어서 상세해 놨으니 입이 참고라고 해서 준비되어 있다. 참고하라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강의는 제자약살격을 했습니다. 1할 제자약살격. 오늘 두 번째 살인상생격입니다. 인수를 쓰는 거예요. 살중용인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이 중할 때 인성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화살을 하라는 뜻이에요. 살의 기운을 화해서 잡아 뽑아서 일주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살의 명적 132번은요, 요 밑에다 내려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자, 130번 쓰겠습니다. 무자, 갑인, 무오, 갑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기체입니다. 금토용조인데요. 금과 토를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천간에 있는 이 토 두 개는요, 힘이 없어서 못 써요. 금은 아예 사주에 없고요. 그러니까 못 쓴다, 용신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떡한다? 안 쓰고 말 거냐? 아니다.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목 화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고민이 되는데요, 이렇게 쓰는 게 좋다. 목이 채니까요, 설하는 기운을 써라 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도와주는 기운을 쓴다라고 하면 종하는 사주입니다. 목을 도와주는 수를 용신으로 쓸 때는요, 종이 되고요. 목의 기운을 설하는 거로 하면 그냥 일반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철조 선생이 말씀하셔요. 무토생 인월인시, 인월인시죠. 토세 목성, 일주가 화하다는 것은 뻔히 들여다 보이죠. 최희 좌하우화, 여기에 깔고 앉았어요. 인성을. 생공유정, 생하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붙들공자예요. 붙들공자. 유정하다. 바로 말해서 중살횡행, 무리를 이룬 살이 횡행,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1인이라고 해서 이 인자가 아니라 요 인자일 겁니다. 본 책에는 요 인자가 돼 있어요. 가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인성이 이 목을 갖다가 기운을 배설해서 요 인성이 일주를 도와주고 있다. 자수지제 여기 있습니다. 생인목 불충화. 인목을 생할 뿐이지 자수가 곧바로 인목을 넘어가서 화를 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정협, 이거 정협이라는 저 뒤에 정협은 없네요. 그냥 정이 협동을 하고 있다. 그 통관장은 있죠. 통관을 시키는 게 바로 이 인목이다라는 거예요. 우선에서 이거 불월선자입니다. 더욱 부러운 것은 운이 동남방으로 흘러 남방 화토운이라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좋은 운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조등 환갑 출사에서 명치 이름을 치명 이름을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대로 다 참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겠죠. 대운이 살린 명주예요. 다음 사주는 대운이 살리지 못했어요. 사주의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이 그 사주를 받쳐주어야만이 호명이 되는 것이다. 역시 철점님 설명대로
연지의 자수는 월지 인목에 가려서 일지 우화를 충할 수가 없다. 사주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 용신격으로는 살인상생격이죠. 일주 오화의 공력이 대단하다. 부인덕을 톡톡히 볼 것이다. 왜? 일주에 용신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그냥 써봤습니다. 목 5.3. 예. 목체 금토용주이나 금토오행이 용력이 부족해서요. 종조오행은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중에서 목화오행이 용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격국론으로는요. 월지의 인중 간목이 투출해서요. 편관격이에요. 편관이라도 이 편관에 자평진전에서도요. 이거 화살하는 겁니다. 편관을 쓸 때가 제자약살이 있지만 제자약살격은요. 곧 월지의 용신이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해요. 한 60년 이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 기운만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월지에 용신이 있다라고 하면 썩 좋은 용신은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사례명조 132번인가요? 예. 예.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네요. 진토는 그래도 진토 들어와도요. 뭐 자제수고를 한다지만 인목이 있어서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대운이 좀 빨리 오네요. 경신 대운이 오면 이 사주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예, 다음 사주 봅시다. 자, 이 사주도 평화. 똑같아요. 인월에 태어난 무토일주예요. 같아요. 약간 갑자가 됐었죠. 예, 갑자가 됐었고요. 갑인신 같고요. 무오가 됐었고요. 여기가 뭐였었나요? 무인이었나요? 예, 그렇게 됐죠. 예. 자, 차조. 격국을 딱 보면 사승전조. 예, 앞에 사주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차즉 이것은 인좌 장생, 요 인목이요. 인수가요. 장생을 깔고 앉았죠. 목생화하고 있습니다. 전즉 인수가 봉 재충, 재충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가 오화였었고요. 여기가 자수였었어요. 충이라고 하지만 충은 아니죠. 수생목 목상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알지 못함이라 부지. 전즉 자화인수, 예, 여기 오화가 있었어요. 예, 자화인수에 칠살이 모두 오면 여기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화에 인수가 있으니까요. 또 일주가 견고하다. 그러나 이 사주는요. 일주가 자수를 깔고 있죠. 그러나 이 사주는 목체는 맞습니다. 예, 차즉 제가 좌하이라. 이것은 재성이 여기 일하였죠. 오히려 반대로 거생살, 가서 살을 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주위학이라고 해서 제가 요즘 논문을 좀 하도 오래 쓰다가 안 쓰다 보니까 각주 처리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조주위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주임금이라고 해서요. 은나라 마지막 왕인데요. 아주 포악하기가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그 포악한 것이 달기라는 여자를 만남으로써 포악질이 대단하게 생겼죠. 그런 것이 이제 주나라 무왕이 이 사람을 죽이고 주나라를 새로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은나라는 우리 조선의 선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이족에. 뭐 그러든 저러든 은나라입니다. 겸지 운주 서부. 이게 이렇게 운이 따라주겠습니까? 무언년의 중향방. 어느 대운이라고 얘기는 안 해도요. 무언년이라고 한 거 보면 자수는 아닐 거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간목 대운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용시니까요. 무언년이라고 한 것은 일주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향방에 올랐고요. 기축. 또 역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사까지 됐다. 차 양년에 비겁방신, 일주를 도와주는 바람에요. 충고, 재성지묘, 요 재성을 제거하는 바람에 좋았으나 이문, 이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화를 끄죠. 거병괴인, 겁병괴인 해서 겁자가요. 뭐죠? 그러니까 이거 겁탈한다는 거죠. 병화를 겁탈해서 인성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문에요. 정외간, 이게 뭔 소리냐?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리입니다. 조회로, 이거는 불을, 그러니까 화재를 만난 것이고요. 수론의 공인, 요 공인이라는 건 수론에 그래도 인성을 이렇게 붙들어주는 바람에, 요건 그래도 불을 뿜은, 불을 먹고 있는 무토에다가, 술토에다가, 무토한테는 괜찮죠. 그런 바람에, 비록 초유 생색, 생색이라는 건 우리도 그러죠. 야, 뭔 생색을 내냐? 그러는데 얼굴빛이 좀 화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얼굴빛이 화해졌지만 이것이 바로 그것은 춘월의 추하다. 춘월에 봄에 가을꽃이 핀 거예요. 꽃 떨어질 것이다. 장래 이제 지금 결국은 여기쯤에서 문진,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온 것 같아요. 장래라고 한 거 보니까요. 신유. 장래, 신유 운이면, 목다금결. 목이 많으면 이빨이 빠지죠. 설토생수. 토를 설하고 술을 생할 것이니, 합거병화죠. 술을 생해서 병화가 병신합 되고요. 합거하니까, 재화, 기능면야라고 해서, 재화를 어찌 면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서리법으로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주죠. 이건 여기다 제가 주왕에 대해서 좀 붙여놨습니다. 장래까지 걱정해 주시니 인정도 많으신 분이다. 격국을 언급한 것은 격국론을 비평하기 위해서인데, 이 명조는 격국론은 앞에 명조와 같이요. 인종평화가 시간에 투출해서 시상일이 평강격으로 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철전 명조가 곧 나옵니다. 4월 합간 유살격에 나올 겁니다. 이 양반 사주도 시상일이 평강격이에요. 그러든 저러든 소용없다라는 소리죠. 시상일이 평강격이 됐든. 시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격국론에서도 없어요. 시에서 귀격을 찾는 것은 연애자평에서 있는 일입니다. 연애자평에서. 그때는 태어난 시간을 잘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귀하게 됐고 3주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주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몇 시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상일이 귀격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요즘도 뭐 태어난 사람 시간 모르면요 억지로 시간을 맞춰줄 수밖에 없죠. 아이고 지금 어리죠. 아직 6살이요. 가물가물 지나갈 겁니다. 하여튼 이 목화가 이 모기용신이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례상 격국론이 아니라 용신격으로 목화를 쓰는 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 저 천간으로 오는 저 병화만 잘 꺼지지 않으면 좋은데, 이 신유대원 같은 경우는 아마 병신합을 하고요. 그래서 안 좋았을 겁니다. 그 임계수는 어떻게 해서 저 병화를 끄지 못하냐? 여기 깃터가 기다리고 있죠.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러나 이 신금은요, 병화를 쫓아가서 합거를 하죠. 병신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례명조 2개 했고요. 다음번에 또 134, 135 2개를 또 하겠습니다. 자, 맞네요. 4, 5. 그리고 6. 다음번에는 3개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2개만 하죠. 그럼 다음번에는 앞에 명조, 임철조 선생 설명을 조금 좀 더
줄이겠습니다. 시간상 좀 그러네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